안녕하세요. 언더키즈.com F7칩니다. 오늘은 레노버 바이브 샷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레노버 바이브 샷 말 그대로 바이브 샷이에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디자인도 그렇고 카메라의 기능에 많이 중요성을 뒀는데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 그냥 간단하게 제품 소개부터 하죠. 전면에 5인치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8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리시버 정도가 있고 멀티태스킹 키, 홈키, 백키가 있는데 원래 메뉴 키였는데 업데이트하면서 멀티태스킹 키로 바뀌었어요. 선택 가능하고 오른쪽에 반셔터 지원하는 카메라 키, 자동 수동 전환 토글 키, 전원 키, 볼륨 키가 있고 이어폰 잭, 2차 마이크, 왼쪽에는 듀얼 심 지원하는 마이크로 SD 심카드 슬롯,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여기 스트랩폴이 있어요. 여기다 끈을 매다실 수 있고 아래쪽에 마이크로 USB 포트, 마이크, 스피커 정도가 있겠죠. 뒤쪽이 핵심인데 레노버 바이브 로고가 있고요. 레노버 로고 바뀌었는데 이게 나온 지 조금 돼가지고 아직 옛날 로고예요. 16메가픽셀 카메라가 있고 여기 LED 플래시가 있는데 보통은 트루톤, 듀얼톤으로 쓰는데 이 친구는 트리플톤이에요.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외선 그 오토포커스 센서가 있죠. 요즘 많이들 보이더라고요. 저거에는 뭐 딱히 특허 같은 건 없나 봐요. 그냥 부품만 사오면 되는 그런 모양인데 자, 뭐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각이 많이 져 있어가지고 소니 엑스페리아 시리즈와 뭐 비슷한 느낌이죠. 특히 뒤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느낌은 다른데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바이브샷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 디자인 큐를 넣어가지고 달라 보이는데 사실 구성은 소니 엑스페리아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스트랩폴이 들어간 부분이나 뭐 거의 뭐 스트랩폴이 소니만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여하튼 느낌이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받았어요. 자, 장점으로 바로 넘어가죠.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고 깔끔하고 사실 이거 산 이유도 거의 디자인 때문이죠.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마감이 좋아요. 여기 반셔터 지원한 카메라 키라든지 버튼 배치 등등이 굉장히 옛날 카메라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마감도 굉장히 좋아요. 한국에 레노버 폰이 안 들어와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레노버는 마감이 괜찮죠. 요즘 사실 중국 제품이 다들 마감이 괜찮아요. 어차피 다 같은 데서 만드는데 뭐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마감이 괜찮아요. 화면이 조금 눌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 요거 빼고는 마감 면에서 좋고 디자인이 이쁘다. 첫 번째 장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카메라인데 카메라에 아무래도 힘을 많이 실어준 친구이니만큼 카메라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요 레이저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화질도 괜찮고 그리고 수동 모드에서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슉 당겨주면은 여기서 초점거리, 셔터 스피드, 노출 다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위에 토글 키로 오토 모드, 매뉴얼 모드 조절이 가능하고 오토 모드에서 그냥 간단하게 찍어도 꽤 괜찮은 사진이 나와요. 여기 스마트 모드를 켜놓으면은 상황에 씬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나 그 컨트라스트를 잘 바꿔주더라고요. 꽤 괜찮은 사진이 나와요. 특히 저조도에서 사진이 꽤 괜찮아요. 그 다음은 스트랩폴인데 이 스트랩폴이 달려있는 게 요즘 많지 않죠.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 박아놓은 거 장점으로 쳐주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UI인데 UI가 모든 거를 칭찬할 만큼은 아니에요. 사실 레노버 UI를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 중국 단말기들 UI가 특징이 자꾸 이 아이폰 닮은 이 런처를 써가지고 앱 드로어도 없고 이거 정렬도 제대로 안 되고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여하튼 UI 자체적으로 수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개 마음에 드는 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노티바가 나온다. 밑에서 당겨가지고 메뉴 설정 키가 나온다. 아니면은 이 노티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클리어 버튼도 있고 여기 히스토리 버튼이 있는데 히스토리를 누르면 그동안 나왔던 노티피케이션 이미 지워버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싶죠. 이런 자잘자잘한 인터페이스 변경점들은. 그리고 위에서 내리면 스크린샷 기능이 있는데 스크린샷 촬영하면서도 이건 뭐 몇몇 그 단말기에도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크롭을 해가지고 바로 캡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자, 이제 단점 타임. 좀 빨리 왔죠. 일단 첫 번째로는 디자인에 칭찬을 해준 거에서 조금 무한하긴 한데 그립감이 안 좋아요. 그립감이 그러니까 소니 것도 마찬가지고 각이 많이 살아있지만 이 친구는 요 알값 같은 각들은 괜찮지만 여기 라운드가 져 있죠. 그래서 잡을 때 사실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립감이 좋다고는 못하지만 근데 이거는 선이 다 살아있어요. 이건 뭐 거의 칼각이에요. 칼각이 잡혀있다 보니까 손으로 잡고 쓸 때 불안정하기도 하고 손도 아프고 그립감이 좋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페이스인데 인터페이스 방금 칭찬해놓고 뭔 얘기냐는 거는 인터페이스가 좀 느려요. 인터페이스가 좀 느리고 멀티태스킹 할 때도 좀 불안정한 면도 있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페이스 반응 속도가 썩 빠르다고는 못하겠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애니메이션도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홈으로 나오는데 딜레이도 있고 영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버그들이 몇 개 있는데 뭐 멀티태스킹 요 안에서도 앱을 키고 끄고 할 때 가끔 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자잘자잘한 버그가 되게 많아요. 가끔 뭐 그 수화부 근접 센서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가 있고 요거는 정확하게 상황별로 지금 당장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쓰다 보면 조금 짜증나는 버그들이 몇 개가 있다. 그리고 배터리인데 배터리 수명이 3000mAh거든요. 3000mAh면 사실 5인치 FHD에 스냅드래곤 615를 구동하는 걸로는 나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친구는 나빠요. 파워 매니저에 보면은 뭐 여기 배터리 세이버도 있고 화면 GPU 절전 뭐 이런 것도 있고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걸 뭘 해도 화면 및 GPU 절전하면 조금 늘어나긴 해요. 화면 켜짐이 3시간에서 한 3시간 20분 정도로 늘어나요. 근데 느려지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터리 수명은 뭐 굉장히 엉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중국 폰들의 대부분이 이게 문제예요. 배터리 수명이 그 얘기한 만큼 잘 안 나온다는 게 중국 폰의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오래 안 가요. 그 다음으로는 LTE인데 이거는 사실 해외 직구폰이어가지고 LTE에 대해서 별로 칭얼대고 싶지는 않은데 LTE 주파수가 호환이 되면 잘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 친구는 LTE가 자주 끊겨요. 자주 끊기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서까지 놓치고 그냥 3G로 전환이 돼버리니까 주파수는 분명히 되는 데고 저도 뭐 직구폰 한두 개 써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그 LTE 밴드 3가 분명히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놓고 3G로 가고 3G에서 LTE로 잘 가지도 않고 사소한 문제가 있어요. 제 기계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IR 적외선 오토포커스는 거의 작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IR 오토포커스의 제일 핵심은 어두운 데서 잡는 거잖아요. 어두운 데서 잡아서 초점을 맞춰서 찍는 건데 뭐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그냥 내 손으로 맞추는 게 더 낫다. 수동 모드로 가서 그게 그럴 정도로 사실 IR 오토포커스의 효과를 그렇게 크게 본 기억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비단 바이브샷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단말기에서 마찬가지로 뭐 대충 그 정도가 장점과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자면 꽤 괜찮은 폰이기는 해요. 꽤 괜찮은 폰이고 뭐 약속했던 대로 사진도 잘 나오고 밝고 선명하게. 근데 스냅드래곤 615에 램이 3기가가 들어간 것 치고는 너무 느리고 버그도 많아요.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레노버 기계 중에 괜찮은 것도 많이 봤는데 기계별로 편차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모델별로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계속 쓸까 생각하다가 뭐 아이고 이거 너무 느려가지고 분명히 롤리팝 버전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롤리팝이 올라가면서 좀 나아지긴 했어요. 현재 버전은 롤리팝 5.0.2든가? 잠시만요. 현재 버전은 5.1이에요. 5.1이면 사실 뭐 롤리팝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램도 3기가고 스냅드래곤 615인데 근데 뭐 동작하는 걸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런처를 바꾸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요. 런처를 바꾸면 홈 누르면 꼭 한 번이 씹혀요. 그리고 순정 런처를 쓰면 느리고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직 갈 길이 멀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추천할 만한 기계는 못 되지 싶어요. 레노버 5 샷이었습니다. 끝.